저희가 2002년부터 이제 외국인 관련한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 이제 16년이 됐는데요. 다문화 센터가 생기기 전부터 외국인 관련 사업을 해왔습니다. 대전시의 다문화 가족 또 외국인 해서 한 3만 명 되거든요. 그럼 저희가 한 50% 정도는 커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5,000명 정도 되는 인원입니다. 예, 외국인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가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외국인 토탈 서비스가 제공되는 외국인 복지관도 필요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순수한 민간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민간 후원, 단체 후원이나 개인 후원 이런 것들에 의존하고 있고 또는 뭐 프로젝트 사업이라든지 대부분 이제 민간 사업입니다. 민관 협력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민관 관계를 동반자 관계, 상생 관계라기보다는 기존에는 갑을 관계로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관이 해야 될 역할을 민간이 지금까지 충족하고 있는 건데 이 민간의 영역이 오히려 관을 지금은 견인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민간의 영역이라는 것들을 과소평가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 하는 거하고 민관 협력이 어떻게 구축돼서 그 수혜자들의 서비스 질이 향상되느냐 한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민간의 어떤 헌신이라든지 가치, 창조성이 훨씬 더 높이 평가받을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정부와 별개 기관이기 때문에 그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요. 정부기관 같은 경우는 그런 행정이 좀 늦기 때문에 민간 단체의 강점이 그런 겁니다. (2003년부터) 해마다 이 대천 해수욕장을 갔었는데 한국은 삼면이 바다잖아요. 태어나서 한국에 와서 바다를 처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버스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400명이 움직이면 한 10대 정도의 버스가 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식사도 해야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대전 봉사체험교실에서 여러 가지 이제 후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다양한 문화들을 경험하는 거는 결국 이분들을 한국의 홍보대사로 육성하는 것과 같아요.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려고 정부 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저는 바로 이 외국인들을 활용하는 전략들을 써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결혼 이주자들 같은 경우 문제는 취업 장벽이 너무 높아요. 근데 이 다문화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강점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이주여성들의 강점은 뭐냐면 이중 언어예요. 그래서 그 이중 언어를 활용하는 직업군이 필요합니다. 보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래 할 수 있어야 돼요. 다문화 어린이 도서관에서는 그 어린이들 그 발달 교육이라든지 창의독 활동이라든지 예체능 교육이라든지 자원봉사 프로를 통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고요. 책 같은 경우는 제가 한 10개국 10,000여 권 정도 책을 갖고 있어요. 다문화 가정 자녀들 같은 경우는 좀 언어 발달이 늦어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엄마들로 인해서 취약 이후 학습 부진으로 이어지고 또 공교육 탈락률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다문화 자녀들 같은 경우 이중 언어 인재들로 양성한다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갖고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국가에도 득이 되고 또 본인들에게도 저는 플러스가 된다고 봅니다. 다문화 가정의 문제는 뭐냐면 취약계층이 많다는 거예요. 또 내국인과 평균치를 맞출 수 있게 멘토링 제도 같은 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문화가족센터는 일단 전국의 행정기관에 다 지금 설치가 돼 있어서 다문화 가족들에게는 그런 고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노동자라든지 유학생, 이 기타 외국인들을 볼 때 이제 이분들이 적절하게
그들의 이제 필요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기관들이 지금 다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라든지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라든지 법과 조례라는 것들은 다 마련돼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는 지자체 권한으로 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중앙정부가 좀 더 책임성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여가부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전국에 운영하는 것처럼 행안부가 거주 외국인 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문화 가족센터를 통합 외국인 지원센터로 바꿔가는 것도 결국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다 설치는 해놓고 거기에 다문화 가족 외에 외국인들은 이용할 수 없다 하는 것도 넌센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거주 외국인 문제는 지방정부가 하기에는 한계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거주 외국인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라는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끌고 가는 것이 이분들에게 현실적이고 또 효율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이분들과 관련한 고충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는 것들이 이분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또 우리 국가 시스템을 확보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이 750만에서 800만이 지금 외국인 나라에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민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사회로 가는 것은 우리 국가의 플러스가 되지 마이너스가 되지 않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통일 한국이 됐을 때 그 이후에 또 한반도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남북철도를 이어가지고 유라시아, 시베리아 횡단절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세계와 소통하고 교류하겠다. 그래서 이 평화도 필요하고 통일도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노자 교수가 이민국가를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은 한국도 이제는 그 경제 대국답게 글로벌 스탠다드를 적용해야 될 수준이 된 나라다 이런 이야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선진 국가들이 왜 이민 국가로 가고 있느냐라는 부분들도 인구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다 연동이 돼 있다고 봅니다.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세계의 흐름들을 이해하고 한국도 거기에 발맞추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 볼 것이다 그런 주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